부동산 읽어주는 남자 부통령입니다. 오늘은 전주 에코시티 도시개발구역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전주 에코시티 도시개발구역이 있습니다. 이 단어에서 전주 에코시티란 단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디일까요? 바로 이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전주입니다. 뒤에 있는 에코시티는 전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전주라는 겁니다. 전주. 이 전주는 어느 위치에 있어야 되냐면 바로 이 위치인 4점대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지역을 분석했을 때 이 도시 개발, 전주가 만드는 이 에코시티란 도시를 개발했을 때 전주가 사기를 쳤는지 아닌지, 전주 여기에 있는 분양사들이, 건설사들이 사기를 쳤는지 안 쳤는지만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기를 쳤단 말은 무엇이냐면 4점대가 아니라 광역시대인 6점대, 아니면 서울 인근인 8점대, 아니면 서울 금액대로 분양을 했냐 안 했냐만 보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위치대로 분양을 했다면 이 전주가 이 위치대로 분양을 했다면 이 말은 전주가 이런 겁니다. 전주가 이곳에 도시를 만든다는 겁니다. 이곳에 도시를 만드는데 전주도 같이 상승하고 여기 입주민들도 같이 상승하자는 겁니다. 앞으로. 즉 같이 만들어 보자는 거예요. 이때부터는 이 전주 시민들과 함께 이 지역을 같이 만들어 보자는 것입니다. 이게 4점대에 있다면. 그런데 그 밖에 있다면 한마디로 해서 우리 전주는 커질 건데 여기 들어온 입주민들이라든지 전주 시민들은 망하든 말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게 이제 이 에코시티 대시양 4블록 하나를 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역이 어떻게 돼 있는 지역인지. 보시다시피 2015년대 전주 에코시티가 눈에 띈다 하면서 분양, 즉 에코시티 대시장부터 해서 이렇게 해서 분양에 들어가는데 이때 분양가를 보시면 이렇게 제곱면적 전용면적 25평에 보시면 이렇게 10층 이상에서 보시면 여기 2억 7,500, 2억 7,800, 2억 7,490, 2억 7,740 이렇게 해서 최소 2억 7,500만 원 정도로 분양했다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대시장 4블럭. 그래서 이게 2015년도에 2억 7,500만 원은 4.7이었어요. 4.7. 즉 전주 지역에서 분양할 수 있는 금액은 앞자리에 4자리를 들고 나오는 것들인 거예요. 이게 그 이상을 넘어가면 안 되는 거고, 광역시에 이게 6자리에 들고 와서도 안 되는 거고, 이게 10자리를 들고 와서 이거를 2억 7천이 아니라 6억대를 분양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얘는 이 정도에서만 분양했을 때에서는 4점대에 분양했을 때는 굉장히 좋은 금액대로 분양을 했다. 이건 청약을 해도 되는 아파트라고 보여지는 거죠. 따라서 이 금액은 2015년 이 위치 또는 이 위치 내에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위치 내. 그래서 현재 이 아파트의 매각 물건을 매물로 나와 있는 것을 보니까 이게 지어진 지 2년 정도 된 아파트죠. 이 아파트를 보니까 지금 3억 6,500만 원에 누군가 내놨어요. 근데 제가 사랑방 신문도 받고 부동산 119도 받고 그 다음에 네이버로 봐도 물건 자체가 한 건밖에 없어요. 물건 자체가 없는 도시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물건 자체가 전혀 없는데 이 물건이 이 금액대에 지금 매매해놓고 나와 있다면 이 금액은 바로 이 위치, 그리고 이 위치 내에 있는 부분 중에서 이 부분에 붙어 있는 거죠. 3억 6천. 3억 6천대에 붙어 있는 거다. 그래서 현재 이게 자신의 이 분양 가격보다 더 높게 지금 매각이 되고 있냐? 그건 아니란 거예요. 그건 아니고 적정한 가치대로 지금 매물을 올려놓고 있는 거죠. 지금 팔려고. 그러면 이 사람이 2억 7,500에서 3억 6,500이 됐다. 그럼 이제 대략 한 30%, 35% 정도의 가치 상승이 일어난 거죠. 가치 상승이. 그럼 35% 정도의 이 가치 상승의 폭리냐를 봤을 때 우리는 이걸 상대적으로 봐야 되는 거잖아요. 왜냐면 상대성을 가지고 광주를 보도록 할게요. 광주. 이 광주고 이거 상무역이에요. 광주시청은 치평동이고 이거를 상무지구로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광주 지역에서 상무지구, 봉숭동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지역은 광주 지역에서도 어느 정도의 돈을 버는 사람들이 사는 곳이에요.
그러면 이 아파트들을 보면 이 아파트가 지금 20년이 넘어가 버린 아파트가 있을 거예요. 이 중흥 아파트를 보도록 할게요. 이 중흥 아파트가 그리고 지금 이곳은 광주의 더블 역세권이에요. 더블 역세권. 1호선과 2호선의 더블 역세권. 근데 이 아파트가 2015년과 14년 때 얼마를 했냐면 실거래가 2억 8천, 2억 8천 7백, 2억 9천, 또 3억대, 3억 초반, 3억 4백 이런 식으로 해서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 2015년도에 이 분양가로 들어온 사람 입장에서는 얼마냐? 한 1,500만 원 정도만 있었으면 광주에 있는 더블 역세권에 20년 정 그러니까 20년에 향해 가고 있는 아파트를 2015년 당시에 구매할 수가 있었던 거죠. 현재 이 아파트의 실거래가가 어떻게 되고 있냐 하면 4억대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금액이 이렇게 들어온 거죠. 여기다 1,500만 원 정도 더 비쌌으니까 이 금액이 이 정도로 와서 적정가 시장가 내에 존재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4억대로 들어와 있는 걸. 자, 그래서 이 아파트를 사신 사람들이 항상 얘기하는 게 있어요. 아파트를 사신 사람들의 얘기가 어떤 얘기냐면 아파트를 안 산 사람들, 아파트를 구매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구매하지 않는 사람들은 무엇을 말하냐면 너무 올랐다. 올랐다라고 얘기해요. 너무 올랐다. 그런데 아파트를 구매했던 사람들 입장에서 뭐냐면 내 거 팔고 갈 데가 없다는 거야. 갈 데가 없다. 내 거 팔면 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현실 속으로 그런 거죠. 중 아파트 여기 있는 사람도 이거 지금 더블 역세권이에요. 이 아파트가 20년을 넘어서 25년을 향해 가고 있는데 여기가 더블 역세권이에요. 더블 역세권인데 그것도 30평형이에요. 25평도 아닌 30평이에요. 30평형. 30평형대인데 이 아파트를 빠져서 지금 광주 신축 분양을 할 수 있냐? 분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자 이렇게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의 통화량이 증대함에 따라서 동반 상승한다. 같은 위치에 있을 때. 그러고 또 이런 거죠. 그러면 이 4점대가 무너질 수 있냐? 이 전북에 있는 이 전주가 이게 4점대가 무너져 버리면 되는 게 아니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해야 돼. 이 전북이란 도시는 전북에서 이 전주란 도시가 왜 4점대를 지금 30년간을 유지해 오고 있냐? 그 이유는 하나예요. 왜냐면 이 지역을 전주라고 보면 안 돼요. 전주. 여기는 전북을 관통하는 지역이에요. 이 전북을 관통하는 지역이고 전주 군장 광역권이라 하죠. 한마디로 해서 여기에서 오는 부가가치는 전주를 통해서 수도와 이 중앙정부와 각 도시들로 뻗쳐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주를 통해서 그리고 여기서 오는 이 밖에서 오는 자금들도 전주를 통해서 이 전주 군장 광역권을 뻗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주란 도시는 지난 87 체제 이후 즉 광역시 직할시라는 게 광역시 단계로 들어가고 87년 체제 87 체제 이후에 이 4라는 걸 항상 유지하면서 왔던 곳이에요. 그래서 전주란 지역은 그런 곳이다. 그래서 전주란 지역 안에서 어떤 도시를 만들고 그런 곳에 택지를 개발했을 때 사회의 위치에 있다면 그건 나쁜 게 아니다. 그래서 지금 2019년도에 이 사는 3억 5천이에요. 3억 5천. 그래서 3억 5천대를 이렇게 보시면서 이 전주 이 에코시티 또한 이 3억 5천, 이 3억 5천이라는 것을 이렇게 놓고 이 안에서 살짝 아래 살짝 이 플러스 마이너스를 좀 해가시면 이 지역은 괜찮다. 이 지역 내에서는 괜찮다. 3억 5천이라는 게. 그리고 2년밖에 안 됐잖아요. 입주 2년밖에 안 된 3억 5천이라면 이 아파트는 괜찮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 분양했던 사람보다 이 금액대에서 이렇게 뭐 매수를 하셨다면 이 사람은 실제로는 13% 싸게 사는 거예요. 실제로는 이 분양을 받았던 사람보다는 통화량이 그만큼 늘어났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대한민국인데 이 대한민국의 아파트 전용 면적 25평에서 각자 위치가 있는 거죠. 자, 전주가 4고 광주가 6이고 부산도 6이고 뭐 이렇게 각 도시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6이 있고 이런 식으로 6이 있고 그 다음에 서울이
이 서울은 어디 있냐? 10이 있죠. 10. 서울 있고 그 다음에 그 옆으로 8 있고 인천도 6에 있고 이렇게 6에 있고 이렇게 8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강남 지역에 넘어가면서 또 이렇게 20 있고 15 있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있죠. 그다음에 여기도 4 이런 식으로 있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있을 거예요. 이렇게 놓여 있을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이렇게 놓여 있는 상황 속에서는 그때부터는 대한민국 ETF에 투자하는 거예요. 대한민국 ETF, 즉 대한민국의 경제 상황과 같이 가는 거예요. 이때부터는 뭐냐면 대한민국의 ETF예요. 즉 대한민국과 같이 가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경제가 좋다? 그럼 아파트 가격도 동반상승 하는 거죠. 그다 97년 외환위기가 딱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아니 97년 외환위기 이겨냈다?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미국발 금융위기가 터졌다? 다시 떨어지는 거예요. 아 미국발 금융위기가 모바일 시대에 열리면서 반도체 후원과 함께 대한민국이 다시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전 세계 위기 미국과 중국의 위기, 대한민국의 경제 위기가 좀 올라온다고 딱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5G 혁명에서 다시 대한민국이 월등한 성능을 보여준다고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ETF에 왔다. 이 위치 내에서는 이 지역이 향후 어떨까요? 저쩔까요? 교통이 환경이 좋아질까요? 어떨까요가 아니라 이 위치에 놓여 있는 순간부터는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의 경제와 함께 가는 ETF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오늘 여기죠. 에코시티는 이 4점대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4점대에 있을 때부터는 무엇이냐면 여기가 어떨까요? 전망이 어떨까요?가 아니에요. 여기 전망이 어떨까요?가 아니라 우리가 여기를 전주 시민들이 같이 키워가 볼까요? 제가 여기를 어떻게 키워가 볼까요? 어떻게 더 홍보를 해서 여기를 많은 관광객들이 전주로 오게 할까요? 전주 경제를 어떻게 하면 발전시킬까요? 라고 하는 거죠. 같이 키워가는 거예요. 이때부터는 같이 키워가는 거예요. 입주민들과 전주와 전주 공무원들과 전주 이렇게 전북 시장이 같이 키워가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전주 에코시티 분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